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말을 들으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혹시 활동이 줄고 사회와 좀 멀어지는 시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고정관념을 아주 시원하게 깨부숴 줄 겁니다. 지금 한국의 시니어들이 나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새로 쓰고 있는지 함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수동적이고 조용한 노년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죠. 맞습니다. 이렇게 활기차고 세상과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소비자, 바로 뉴 시니어가 등장한 겁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96.9%.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응답자 거의 97%가 여행이나 취미 활동처럼 나 자신을 위한 경험에 아주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을 즐기기 위해 아주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648만 명. 이게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60세 이상 취업자 수인데요.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은퇴하고 조용히 쉬고 계실 거라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분들은 여전히 경제활동의 아주 중요한 주역으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런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를 바탕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정관념부터 한번 시원하게 깨부셔 볼까요? 바로 시니어들은 디지털 세상과는 거리가 좀 멀고 활동적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편견 말이죠. 혹시 시니어들의 활동 무대가 집이나 경로당에만 머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그 생각은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의 소통 창구, 그리고 놀이터가 스마트폰 안으로 바로 이 앱 속으로 옮겨왔거든요. 훨씬 더 다채롭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온유라는 앱인데요. 와, 여기 개설된 수업들을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디제잉, 사케 시음회, 심지어 젊은 작가와 함께하는 브랜드 탐방까지 있다니까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문화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트렌디한 것들을 즐기려는 욕구가 정말 폭발하고 있는 거죠. 오이라는 앱도 한번 볼까요? 4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취미 모임 플랫폼인데요. 등산이나 골프 같은 동네 기반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당근마켓에 매너원도 있는 것처럼 여기엔 매너오이라는 평가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50세부터 70세를 위한 친구 혹은 연인을 찾아주는 매칭 서비스 실업은요. 출시 2년 만에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었대요. 심지어 AI랑 친구처럼 통화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다니까. 기술이 이분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걸 어떻게 돕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런 사회활동이 취미에만 머무는 건 절대 아니죠. 평생 쌓아온 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이거 정말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이걸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연결해주는 다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텔워크 같은 플랫폼은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스타트업과 연결해주면서 이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그런 멋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고정관념을 깨러 가볼까요? 시니어들은 미디어의 수동적인 소비자일 뿐 문화를 만드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더 이상 유튜브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주죠. 맞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미디어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 아예 판을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여러분, 박망야 할머니나 밀라논나 다들 아시죠? 수백만 명의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지혜와 스타일, 유머를 공유하잖아요. 이건 그냥 나이 많은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아이콘, 바로 그랜플루언서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 잡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이 박혀있는 고정관념일지도 모르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주거 문제, 노인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대한 그 낡은 이미지 말이죠. 솔직히 시니어 주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혹시 좀 외롭고 세상과 단절된 그런 잿빛 공간을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이제 그 기억은 완전히 지우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니어 주거 단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니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백운호수 푸르시오처럼 아예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대단지 모델이 있는가 하면 부산의 VL 라티브처럼 의료진이 상주하는 호텔급 시설도 있죠. 아니면 평창 카운티처럼 보증금 부담은 낮춘 도시명 타운하우스까지 선택의 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진 겁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세대 공존입니다. 이 슬라이드처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단지 안에서 각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영장이나 골프 연습장 같은 거대한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거죠.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지향하는 새로운 주거 철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거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이즐리스, 즉 나이가 없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생물학적 나이가 그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관심사,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인이라는 하나의 틀에 가둬서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활기차고 다채로운 생애의 한 단계 그 자체를 위해 디자인해야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시니어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를 정의하는 시대. 이 슬라이드의 지문처럼 이제 늙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 단어 자체가 곧 사라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